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제가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영상을 자주 찍어 올리고 있는데요. 명쾌한 최 원장은 알러지를 치료한다더니만 알러지 이야기보다 오히려 우울증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죠. 우울증과 알러지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러냐,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뇌에 유발된 알러지 반응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우울증은 아니다, 그냥 알러지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명쾌한 최 원장 말고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네, 저는 알러지만 진료하다 보니까 알러지 환자만 제 눈에 보이고 알러지 성향을 가진 우울증 환자만 골라서 진료하면서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우울증 환자의 아주 일부가 알러지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알러지 환자는 어떤 약을 가장 많이 복용할까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간지럽고 재채기가 나니까 알러지에는 당연히 항히스타민제를 자주 먹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항히스타민제 못지않게 알러지 환자들의 복용 비율이 높은 약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항우울제입니다. 의외죠? 이런 말은 명쾌한 최 원장 채널에서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쩌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부터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뾰족한 병명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아픈 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상으로는 별게 없어요. 그런데 전신에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불편감을 예민하게 호소하는 중입니다. 제 눈에는 각종 음식과 물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호소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그냥 각각의 증상에 대응하는 약을 주겠죠. 머리가 쪼개질듯이 아파요. 두통약을 주겠죠.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가 차고 울렁거려요. 소화제를 줄 겁니다.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요. 진통제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러지가 심한 분들은 약효가 예상대로 잘 안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분해되고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한 영양소나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가 영양소 알러지, 호르몬 알러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알러지가 없는 사람들은 약효가 잘 나는데 알러지가 심한 사람들은 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뭔가 모를 이상한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는 정도였지만 아예 이제는 밥을 못 먹겠어요. 목구멍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 몸도 붓고 관절도 붓고 얼굴도 부어요. 집중이 안 되고 어지럽다가 밤에는 잠이 안 와요. 주치의는 해당되는 처방을 더 줄 겁니다. 그런데 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태는 더 심각해져요. 제가 이것을 알레르기라고 표현했지만 마스트 급성 알러지 혈액 검사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환자분이 호소하는 이 예민감은 면역 글로불린 항원항체 반응이 아니거든요. 주치의는 환자분 성향이 예민하신 거예요.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왜 그러세요 하면서 신경정신과로 패스하죠. 그렇게 각종 물질과 에너지에 예민한 알러지 환자분이 정신과에 가면 보통 우울증 진단을 받고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오, 항우울제가 효과가 있어요.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는 뇌신경계의 예민 반응을 눌러주는 약물이니까요. 그래서 경락의 기흐름이 막혀서 나타나는 예민 반응도 나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약을 먹고 효과를 봤으니 우리 알러지 환자분은 졸지에 우울증 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항히스타민제 복용하고 간지럼증이 영원히 사라지던가요? 일시적으로 괜찮다가 얼마 지나면 또 간지럽습니다. 간지럼증의 원인이 되는 음식이나 물질을 계속 먹거나 만지고 있기 때문이죠. 항우울제를 드시고 계신 환자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를 먹고 있는데 뭔가 알러지 유발 물질을 접하면 또 다른 느낌으로 뇌의 알러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알러지 반응이라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나 주변의 물질을 의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주치의에게 본인의 증상, 사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알러지 반응을 설명하면 정신과 의사는 그 증상을 눌러줄 만한 또 다른 종류의 항우울제를 처방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알러지 환자분은 복용하는 정신과 약이 하나하나 늘어나게 되었고, 명쾌한 최 원장은 우울증 환자로 둔갑해서 살고 계셨던 알러지 패밀리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되었고, 알러지를 치료하다가 의도치 않게 우울증을 비롯한 신경정신과 질환을 많이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약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항우울제 효과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을 줄 알았다면 진작 먹었을까? 정신과 약이 독하다고 뭘 그렇게 무서워할까 싶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알러지 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명쾌한 최 원장을 찾지 않습니다. 알러지가 심한데 정신과 약을 먹는 분들은 저에게 하는 말씀을 딱 들어보면 압니다. 약 먹는 게 너무 무서워요. 몸에 이상한 반응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데 끊으면 끊는 대로 금단현상이 일어나니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게 될 줄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정신과 약 처방이 점점 늘어나는데도 몸이 점점 나빠지고 증상이 점점 심해져요.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몸에 안 맞는 음식이나 물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드시고 계신 항우울제에도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진료하는 명쾌한 패밀리 중에 가장 심각했던 분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항우울제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인 불명이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항우울제를 복용했던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죠. 의사들도 본인들도 먹고 가족들에게도 처방하는 안전한 약이다. 부작용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이익이 부작용보다 훨씬 크니까 걱정 말고 정신과 약 복용해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항우울제를 길게는 수십 년간 복용하셨던 명쾌한 패밀리들이 표현하는 것과는 느낌 차이가 큽니다. 알러지 환자가 항우울제를 복용할 때 문제가 될 만한 포인트를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러지 환자들에게는 항우울제의 효과라고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항우울제가 개발되고 시판되는 시절에는 항우울제를 해피드러그라고 불렀는데요.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행복감을 느끼게 되나 보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런 약을 마약이라고 부르거든요. 항우울제를 복용했다고 갑자기 행복감이 뿜뿜 솟아오르는 게 아니고 우울한 감정이 무뎌지는 방식으로 약효가 나게 됩니다. 일단 졸립고요, 비몽사몽하고 나른하고 기운이 없어지고 때로는 어지러운 느낌이 들면서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울감이 줄어든다기보다 감정이 무뎌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우울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고 우울하다고 판단하는 빈도수가 줄어들 겁니다. 평범한 분들은 우울감이 눌러지니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알러지 패밀리는 원래 아주 예민하시니까요, 이 상황을 못 견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울감만 쭉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감정도 다 억눌러서 사라진 것 같거든요.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 그 속에 자잘했던 감정들, 감사했던 기억, 힘겨움을 이겼던 뿌듯함,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포부, 이런 긍정적인 감정도 같이 눌러버렸거든요. 우울했다는 기억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일상적인 기억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또렷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우울증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저 졸려웠어요, 머리가 멍했어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러지 패밀리들은 그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감각이 예민하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는 나무 토막 같은 나 자신은 내가 아닌 것 같으니까요. 특히나 통합적인 사고력이나 날카로운 판단력, 빠른 실행력이 필요하신 분들,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창의성과 예술성, 감수성이 필요한 일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많이 괴로워하십니다. 나는 그냥 우울해서 항우울제를 복용했던 것 뿐인데 오히려 더 자기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랄까? 지금까지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자기 존재 자체가 허물어지는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딱 연예인들이 그런 직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우울제를 복용한다 하면서도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알러지 패밀리가 항우울제를 복용할 때의 문제점 두 번째는 항우울제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우울제의 부작용만 심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에그프라이를 잘 먹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에그프라이를 먹으면 복통에 설사로 고생합니다. 남들은 우유를 잘 마십니다. 본인은 우유를 마시면 피부가 확 뒤집어지고 아토피가 악화돼요. 남들은 빵을 잘 먹습니다. 본인은 빵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각종 음식과 물질에 알러지가 심한 분들이 항우울제만 효과가 완전히 잘 나기를 바라면 어불성설이죠. 항우울제 효과는 잘 못 보고 부작용은 잘 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으니 정신과 약 부작용과 정신과 증상 자체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몇 가지 신경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지되어 있는 공식적인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화면으로 올려봅니다. 어지러움, 두통, 수면장애, 입마름, 메스꺼움, 설사, 불면, 불안장애, 성욕저하, 초조함, 체중저하, 성기능장애, 마음의 동요, 식욕 증가, 졸림, 구토, 나약함, 피로, 손떨림, 실신, 식성이 변함, 근력 약화 등의 내용이 보이네요. 정신과 약 하나를 단독으로 복용했는데 이런 부작용 증상이 다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0가지 약물의 부작용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제가 한꺼번에 다 읽었어요. 물론 걱정이 되는 부작용보다 복용했을 때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약을 처방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 약을 복용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항우울제를 복용하시는 명쾌한 패밀리들 중에서 정신과 약을 딱 한 종류만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다. 아예 안 먹으면 몰라도 하나 드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루에 한 주먹씩들 드세요. 문제는 여러 종류의 신경정신과 약물을 다량으로 단연간 복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악화되었다고 느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우울제 복용 후의 부작용은 우울증으로 착각하기 쉬운 증상입니다. 여러 종류의 신경정신과 약물을 함께 섞어서 복용하는 경우에는 우울증 약을 많이 먹었는데도 우울증이 더 악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더 초조하고 더 불안하고 더 잠을 못 자고 더 피곤하며 더 힘이 없거나
의욕이 없어지고 자주 현기증이 나고 심할 때는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기절하고 일어나면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약물 부작용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나 임상에서 우울증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이게 약물 부작용이구나, 내가 먹고 있는 그 정신과 약 때문이구나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본인의 우울증 증상이 심해진 줄 아시는 거죠. 항우울제를 오랜 기간 많이 복용하고 있지만 우울증 증세가 점점 더 악화된다 느끼고 희망을 찾지 못해 깊이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우울증을 악화되게 만듭니다. 항우울제 장기 복용 후에 자살衝動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은 본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항우울제가 자살衝動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항우울제 중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열의 약물을 가장 많이 씁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부족한 것을 우울증의 원인으로 보고, 세로토닌이 신경전달 과정에 더 오랫동안 남아있도록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SSRI 계열의 항우울제를 처방했을 때 소아 및 청소년의 경우 자살衝動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나 알러지 심한데 항우울제 당장 끊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현재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처방받으신 정신과 약은 꼭 드셔야 합니다. 받은 만큼 다 드셔야 하고 중간에 주치의의 진단 없이 함부로 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울증 증상이 알러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당류, 비타민, 미네랄 등 기초 영양소 알러지 치료 후에 우울감이 사라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뇌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불쾌감이나 신경 전달 과정의 기능 저하를 잡아주면 우울증이 호전되는 경향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명쾌한 체원장 채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알러지 치료 중인 명쾌한 패밀리 여러분들이 당장 항우울제를 끊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러지가 심하다면 뇌에 나타나는 알러지 반응이 우울증과 유사해 보인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알러지가 심한데 항우울제를 복용하며 고생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항우울제를 당장 끊을 수 없습니다. 큰일 나요.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된다면 신경정신과 주치의는 당연히 항우울제를 줄여줄 것입니다. 약의 종류와 복용량이 줄은 상태에서도 증세가 나날이 호전된다면 결국에는 항우울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겠죠. 이 영역은 100% 신경정신과 주치의의 판단을 따르셔야 합니다. 저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우울감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씀드리며 알러지 치료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